나도 이제 라포지 스토어 1955 V2G 재킷 오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화제의 제품을 도메스틱이나 브랜드에서 일하는 제 지인 혹은 업계 종사자 혹은 전문가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리뷰 형식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저번 주 라포지 스토어의 3차 해명에 대한 허술한 부분들을 짚어드렸으나 라포지 스토어에선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기보단 그냥 댓글창을 닫는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와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인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뭐 라퍼지를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제가 딱 그 논란이 터지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저는 의아하긴 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생산된 제품인지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배송된 제품은 짭 YKK가 쓰였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루 만에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모르는 업체가 YK 짭지퍼를 넣어가지고 생산해서 보냈어요. 근데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가 팔리는 옷인데 그거를 갑자기 딱 어느 날부터는 짭이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나? 저는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았던 것 같다. 아니요. 잠깐. 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저는 라포지 스토어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까지 라포지 스토어가 정말 본인들은 피해자다. 이거를 전 증명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의 의견인 거고 저는 라포지 스토어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 시청자분은 자세한 신상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저랑 지인이 꽤 겹쳐 있기도 한 한땐 의류업계 종사자셨던, 현재는 약사를 하고 계셔서 의류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일반인입니다. 뭐 그래도 현직 의류 패션업계 종사자는 아니긴 하죠. 그런데 패션 유튜버분 중에 이 논란에 대해 다루고 보니까 패션 전공까지는 아니어도 의류학 전공을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양심의 문제로밖에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 업계인들이 봤을 땐 다를지. 그래서 업계인들의 의견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제품을 보여주며 들어보기로 한 거죠. 일단은 사무실로 가지. 예, 시오볼인가 거기 갔다 왔다며.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아이, 뿌락지 하나 생겼잖아. 꽉지가 있어요? 시오볼이라고. 맞아요. 아까 형 여쭤보시던데요? 어제 한잔 했어? 아, 그래요? 이야. 오지 나왔잖아. 한번 봐봐. 카라트인가요? 어? 카르트보다 워싱 데님 기술은 더 좋을지도. 정품 YKK 스퍼군요. 아무튼 본인 보시기에 이거, 그러니까 본인 생산은 안 해보셨잖아요. 생산이요? 생산도 했죠? 아, 생산도 했어? 네. 오, 보니까 딱 보자마자 뭐 느껴지는 게 있나? 처음 보는 슬라이더긴 합니다. 원래 이 모양이 아닐 텐데? 각인 폰트도 이런 폰트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런 슬라이더를 처음 보긴 해요. 근데 YKK 이게 박혀 있으면은 YKK 중에 나와 있는 슬라이더 중에 하나일 텐데 짬바로 본 적은 없는 슬라이더긴 해요. 중요한 건 이제 YKK 짭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게 진짜 업계인들이 모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라퍼지가 해명하는 대로 이게 정말 본인들은 모르게 저렇게 제작업체에서 단독적으로 독단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라퍼지 측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본인들 몰랐다, 약간 제작업체 측에서 독단적으로 했다, 우리는 모른다, 걔네가 그 납기에 못 맞춰서 갑자기 그런 거 같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죠. 사실상 그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YKK 한 줄 쓰고 싶어가지고 싸제 슬라이더에 그냥 YKK 각인을 한 거지 않을까. 왜 YKK 나와 있는 거 쓸 건데 왜 굳이 못난이로 썼을까요? 근데 전 처음 봐요, 슬라이더. 제가 봤을 때 같은 부자재집에서 만들고 이거는 YKK 각인 때리고 워싱 돌린 다음에 후작업. 그래서 얘는 후작업이 안 된 그냥 라퍼지 스토어 깨끗한 딱 이 깨끗한 각이. 거고. 얘는
YKK 때리고 이제 후작업 응. 갈겨가지고 이렇게 약간 들어온 듯한 빈티지 느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봅니다. 굴림 폰트. 굴림 폰트 11포인트. 그래도 오지잖아. 한잔해. 카라트 옆에 뭐 나란히 설만하지 카라트 옆에. 응? 매출 많이 나오면 뭐 형이죠. 매출 400억이야. 그래. 준호 형은 롤스로이스 팬텀 타니까. 형이야. 그게 승자죠. 굿. That's good. 굿. 사실 저는 도메스틱 바닥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 동생은 어리긴 한데 나이에 비해 굉장히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브랜드 런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한 지인이 이 친구 탐난다. 걔 정도는 돼야 이렇게 팀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응?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업계 경력 자체가 10년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신뢰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에서는 한 올이 풀리면 다 연쇄적으로 풀리는 단점이 있다 보니 국내 생산 청바지에서 절대 거의 못 보는. 오파드 친구가 신이 이거 이제 다 리콜 해버리고 버리고 막 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레어템. DHL. 이 친구. 일단 YK 폰트부터 한번 봐야 돼요. 3차선이었다가 2차선이 됐다가 사이 3차선이에요. 졸았나 보다. 졸음운전했어. 맞네. 졸음운전했네. 3차선, 2차선. 너무 붙어있어요. 좋아. 와 지퍼가 근데 진짜 좀 후져 보인다. 이게 그거 흉내를 많이 내긴 했네. 뒤에 액션 플리츠. 액션 플리츠 플리츠. 흉내만 내고. 뭐야 이거는? 북한 거야? 저도 이거 뭐지 약간 하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 바느질이나 이런 거는 진짜 안 좋고. 근데 폰트가 진짜 뚱뚱하다. 네, 이 폰트랑 아까 리베 폰트랑 똑같네. 중국에서 완제가 와도 완제로 오면 이렇게 걸려서 오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개져서 오던. 개져서 오던 여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모를 수가 없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할 정도로 좀. 그거 알지. 그죠? 알지 왜 몰라. 프로모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다 알고 그러는 거지.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천천히 뜯어보면은 뭔가 바느질 조각해서 옷 자체가 막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모션에서 먼저 물어봤을 텐데. 네, 직접 도메스틱 브랜드를 운영도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제품들까지 많이 만져보고 알 수밖에 없는 편집샵까지 운영하는 사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 사람이 직접 생산을 하는 공장 사람이거나 공장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프로세스까진 모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마지막 분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형님. 이건 실물 안 봐도 솔직히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애초에 이런 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존나 웃긴 거야. 애초에 이런 질감의 지퍼 슬라이드가 없거든. 사실 그리고 이런 폰트도 없어요. YKK. 애초에 완전히 가짜예요. 국내에서 YKK가 3,000원대다.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 짭 YKK를 쓰면 아마 한 150원 정도 150원, 200원 정도 하니까 이게 많이 크지. 이거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업체에서 브랜드에서 존나 잘못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동종업계 사람들한테도 쌍욕을 존나 먹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퍼를 주문하면 그 카탈로그가 있어요. 그 카탈로그에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컨펌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결정권자들은 그걸 항상 본단 말이야. 그러면 1년에 뭐 15번 정도, 20번 정도는 보는데 그게 3년, 4년만 돼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고, 진짜 솔직한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생산 쪽에 실수다?
그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면 그 생산 쪽 애들이 병신이 아니에요. 보통 다 계약서 쓰고 하는 작업인데 프로모션 작업이 그러면 그 만약에 이거를 나는 정품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 생산 쪽 프로모션 생산 쪽에서 이거를 가품으로 만들었다 그럼 얘들이 변상해야 될 금액이 훨씬 크단 말이야. 원가를 변상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런 쪽의 계약은 판매가로 변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정말 큰 금액을 변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모르고 했다? 그렇다 그러면 명예훼손된 거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해야죠. 그 생산 업체에서.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정말 당당하시면 생산 업체하고의 어떤 내용들도 공개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가타부타 자꾸 변명하지 말고 제작 업체에서 납기를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사용했단 말도 말이 안 돼요. 요즘에 중국까지 지퍼 보내면 3일이면 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납기 3일 20일이 늦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 그거는 오히려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투명하게 그쪽하고의 어떤 뭐 계약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해서 차라리 내가 볼 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말이 안 돼요. 뭘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돼. 아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 에이씨. 그리고 17년 차 디자이너인 비욘드 클로젯의 고태용 실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브랜드하고 이 공장하고 진짜 소송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증빙을 해줘야 돼 이제. 증빙을 해야 한다고. 근데 그 증빙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안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라퍼지 스토어가 계속 이런 대응을 한다면 더 커질 테고요. 업계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 저 라퍼지 스토어의 첫 해명문조차, 그러니까 이 피해자라는 것조차 거짓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그저 라퍼지 스토어의 해명을 기다릴 것이고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라퍼지 스토어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볼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를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이라는 것 정도. 아, 참고로 저번 해명문에서 첨부한 중국 인보이스 같은 거 이런 댓글도 달려있던데 이분 차단하셨더라고. 뭐 이런 단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갑니다.